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은 보면요, 굉장히 이제 장수하는 세상이 됐죠. 연구기관 이런 데서 그 노화와 노화 예방, 장수 뭐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영생을 논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사실상 뭐 생물학적으로 영생은 사실 굉장히 뭐 거의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는 것이죠.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사실인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젊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첫 번째, 기능이 젊으면서, 즉 기능의 노화가 지연시키면서 뭐 외모도 예뻐야 그게 진정한 이제 노화 예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은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형외과는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외형적인 어떤 미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사실상 근데 성형외과는 재건 수술도 많이 해요. 재건 수술이란 게 뭐냐면 뭐 손가락이 없어진 경우, 뭐 하악골이 없어졌다든지, 뭐 어떤 추형이라고 그러죠. 안면 추형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안면 추형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또는 기능 보건, 하악골이 없게 되면 추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뭐 씹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면까지도 이제 복원시키는 이제 재건 수술, 그런 수술도 많이 하는 분야가 이제 성형외과 영역의 한 분야인데, 그러한 이제 저의 시술과 수술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외형적인 이제 얼굴에 있어서, 안면 쪽에 있어서 외형적인 이제 젊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기능적인 저에 대해서는 뭐 의사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력 하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큰 조직학적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탄력을 잃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력,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우리가 중력이란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 힘 방향으로 이제 처지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섰거나 앉았을 때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처져요. 실제로 누웠을 때는 이 등 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늘어지고, 꼭 질병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노화만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능 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침분비가 감소한다든지 또는 숨쉬기가 좀 힘들어진다든지, 즉 다시 말해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게 어떤 의미냐면,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로 누워서 못 주무세요. 왜냐면 혀의 뿌리가 처진 거죠. 처져서 바로 누우면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모로 누워 자게 돼요. 그 전조 증상이 뭐가 있냐면, 주무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코골이가 없었던 여성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기가 자다가 코를 건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요, 여성분들은. 남자들이야 뭐 코를 골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분명히 얼마 전까지 내가 코를 안 골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코를 골아. 놀라게 되겠죠. 그게 뭐냐, 나이가 들면서 혀뿌리, 즉 기도 가까운 혀의 부위가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더 처지고 늘어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지게 되면 이제 바로 누워서도 못 자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모로밖에 누워서 못 자는, 그래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것도 약간의 수술법은 있어요. 이제 뭐 혀뿌리를 이제 이동시키는 수술도 있고, 뭐 혀뿌리 강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혀뿌리 수술을 있는데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한번 해결할 수 있는데, 수술 받아야 된다는, 입안으로 수술 받아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입안 수술은 뭐든지 좀 까다로워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이 기도를 막으면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일단 커져요.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외부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귀 앞에 여러 가지 깊은 조직들을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서 침샘과, 그리고 이제 이 입안 주위의 근육들과, 그리고 구강 기저부의 근육들의 처짐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는
침샘 분비, 침 분비의 감소에 의한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입마름 현상. 이제 침이 마르게 되면 그 외에도 소화불량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입안의 소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안에 이제 균들이 많이 창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식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소독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입안 냄새가 심해지는 현상 이런 것도 예방하면서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살에 걸림. 또 하나 무슨 차이점이 노화에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음식 삼킴 기능의 저하, 연화곤란이라고 하죠. 연화 장애 부분 이런 것도 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제 어떤 건강 회복이라고 하죠. 이러한 어떤 작은 기능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노화를 더 지연시킬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되겠죠. 어떤 번뜩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 중에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감 없이 또 수술로서 그러한 기능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치료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